기억상으로는 이게 좀 빠듯하더라고. 왜냐면 뒤에 그림이랑 막 설명할 것들이 있어서. 자, 8번입니다. 이제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정적분은 함수야.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부정적분은 함수로 나타내지는 게 부정적분이고, 반드시 뭐 아주 단순한 문제로 단답형으로 나오더라도 감점을 안 받으려면 적분상수 C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문제 풀어가지고 체크된 것들 보면 오답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적분상수 C가 빠져서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빼먹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에서 이렇게 각각의 항들의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부정적분은 했지만 곱셈에 대한 부정적분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배운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저거 다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의 형태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정리하면 이제 문제는 단순하다 그랬지. 내용만 조금 어려웠고, 문제 풀면 이게 x의 세제곱 부정적분 직접 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x. 자, 요거를 부정적분 할 거니까 각 항에 대해서 부정적분 들어가면 돼. 근데 말했지, 아까 마지막에 오는 적분상수는 뭐 각각의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2x에 대해서 각각 적분해서 적분상수가 C1, C2, C3가 아니라 어차피 마지막에 상수는 미지수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마지막에 한 번만 적어주면 되고, 자, 거듭제곱에 대한 부정적분이니까 지수 늘리고 역수 곱하고 지수 늘리고 역수 곱하고 x의 제곱하고 적분상수 C. 그럼 끝나.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나의 함수 f라고 했을 때 f 영역값이 얼마야 라고 주면 적분상수 C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찾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마찬가지. 얘도 전개하는 건데, 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1을 치환해가지고 합차공식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곱셈공식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이거 적분해. 그러면 마찬가지 지수 늘리고 역수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x의 세제곱, 그리고 x, 그리고 적분상수 c. 그러면 끝. 그 다음에 3번은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은 미적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적분 변수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전부 다 싹 들어가면, 자, 전개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뭐 안 적고 바로 암산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G세타에 대한 거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G세타. 그럼 얘는 이제 풀면 이렇게 되겠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기 때문에 얘네들 한꺼번에 쓰면 2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지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세타에 대해서 적분할 것은 얘밖에 없고, 결국은 상수함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적분 변수가 세타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 자체가 전부 다 뭘로? 세타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2세타 더하기 C. 자,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은 자, 요거 9번. 함수 fx의 도함수를 f'x라고 할 때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극대값이 7이고 f0이 2다. 그럼 fx의 극소값까지 구하여라. 그러면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마이너스 1과 3으로 가지고 있고, 얘가 2차 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의 원시함수, 즉 부정적분 fx는 이거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ax의 세제곱 플러스, 자,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f'x는 얘네, 자, 이런 과정들이 익숙해져서 알면 굳이 다 이렇게 쓰지 않고도 우리가 예측해서 거꾸로 원시함수 부정적분을 찾을 수 있고,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바로 마이너스 1과 3이기 때문에 얘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 식이구나 라는 걸 알고, 3ax의 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9a. 그러면 이제 fx는 얘가 그대로 가져다가 써도 되고, 얘를 적분해서 가져가도 되고,
우리가 이제 적분 배우니까 자, 부정적분 이용해서 들어가면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의 제곱 마이너스 하고 9ax 그리고 f양의 값이 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2라는 건 이미 줬다. 그리고 자, 극대값이 7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를 뭐 할 수 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f-1의 값이 얼마라는 거? 7이라는 거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f-1은 하고 정리하면 이 값이 7. 그래서 a는 1. 그럼 fx까지 구하라고 하면 완성시키면 a가 1이기 때문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에서 fx 구하고 그리고 극소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3에서의 극소값이니까 f3의 값 구하고 자,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자 fx하고 gx가 주어져 있는 두 등식에 의해서 주어져 있을 때 f형 마이너스 1은 f형은 마이너스 1, g형은 1일 때 두 함수 fx하고 gx를 각각 구하여라. 그럼 우리가 가져다 쓸 것은 여기는 미분해 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이제 f'(x) 더하기 g'(x) 하고 양 이렇게 고 얘가 2야. 그러면 이제 더 멀어져 길이. 갈 길이 멀어지고 얘네들을 우리가 부정적분, 미분과 적분으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fx 찾아야 될 거는 얘네들이야.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미분을 해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야. 다시 이렇게.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해.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해.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해. 마찬가지 얘도 적분. 자, 적을게. 내가 그냥 밑에다 적으면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하시오라는 말하고 같아진다고. 미분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해서 푸는 문제. 그래야 fx하고 gx가 빠져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식에서는 fx 더하기 gx 하고 자, 좌변에다가 적분상수 c 쓸 필요 없다 그랬어. 우변에다가만 한쪽에다가. 왜냐하면 어차피 좌변에다가 c1 쓰고 우변에다가 c2 쓰면 이항하면 어차피 하나의 적분상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x 더하기 c1으로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fx 곱하기 gx만 나오고 여기는 x의 제곱 더하기 c2.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f형이 마이너스 1이고 g형의 값이 1이기 때문에 x 자리에다가 전부 다 0을 대입해서 찾기. 그러면 f형 더하기 g형은 c1 해가지고 c1 0의 값은 얼마냐면 0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f형 곱하기 g0의 값은 자 0 대입했기 때문에 c2가 나오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정리시켜보면 fx 더하기 gx는 그냥 2x일 뿐이고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를 고백꼴로 바꾸라 그랬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얘로 나오고 더하면 합했을 때 2x이기 때문에 결국은 fx는 x 플러스 1로 놓고 f형이 마이너스 1이니까 fx 마이너스 1 놓고 그 다음에 gx는 g형의 값은 1이기 때문에 gx가 x 더하기 1 하고 정해지더라. 자, 11번입니다. 11번은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야. 그러면 자 얘는 뭐 할 거냐면 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 배울 때 뭘 배웠냐면 미정계수 결정할 때
차수 비교하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 먼저 들어갈 때는 fx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과연 주어진 조건은 저 등식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fx가 몇 차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 얘가 1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인지 뭐 3차 함수인지를 확인할 건데, 자 fx 좌변에 fx가, 자 fx를 우리가 몇 차라고 놓냐면 fx를 n차라고 놓으면, 자 좌변의 식은 몇 차가 되냐면 이렇게 봐. 일단 차수를 지금 찾아 가는 건데 좌변의 차수는 적분을 할 거라서 n 플러스 몇 차가 되냐면 1차가 되겠지. n 더하기 1 맞아? 자 그 다음에 우변은 그거를 제곱을 하고 있기 때문에 n, 예를 들어서 n차였으면 이거를 제곱할 거야. 그러니까 몇 차가 돼? 몇 차? 요거 생각하라고. ax의 n차라고 뒤에 거 냅두고 이것의 제곱식이야. 그러면 a하고 x의 몇 n차? 2n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변은 2n차야. 따라서 차수가 좌변하고 우변하고 일단은 차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n은 1이 되고 fx가 몇 차라는 걸 알 수 있다. 1차씩. 그래서 fx를 뭘로? ax 더하기 b의 꼴로 놓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돼? 적분하고 저거 제곱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계수 비교만 들어가면 끝나.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뭐 하자? 적분하면 식이 복잡해지겠지 이제. 그지? 적분을 하는 게 낫다, 미분하는 게 낫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fx잖아. 그러니까 얘 뽑아낼 거야. 얘 뽑아낼 거야. 그래서 뭐해? 양변을 x에 대해서 뭐 해줘? 미분. 그 다음 과정은 x에 대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 하고 나오지. 자, 그 다음에 fx가 ax 더하기 b라고 하는 2차 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차 함수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식을 원래 쓰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 ax 더하기 b 하고 f 프라임 x a 갖다 적고 2 곱하기 f 0이니까 2b 들어갈 것이고, 우변은 곱하기 a. 그리고 나서 계수 비교. 그러면 a의 제곱이 a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a는 0하고 인수분해 들어가면 a가 0 또는 1 나오지만 a가 0이 아닌 1차함수이기 때문에 a의 값은 1. 그 다음에 상수항 정리. 사비는 2a b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fx는 x-2분의 1 하고 fx가 되죠. 저기서 ax 더하기 b를 그대로 fx에다가 ax 더하기 b 넣고 f 프라임 x를 a로 바꾸고 이 f0을 b로 놓고 우변에 fx의 제곱식으로 바꿔서 좌변을 직접 적분하고 우변식 전개해가지고 계수 비교해도 틀리진 않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야. 그래서 저거는 그대로 주어져 있는 식에서 적분을 이용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왜냐하면 적분상수 c도 살아있기 때문에 걔까지 없애기 위해서, 미지수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거 의미보다는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적분을 하는 이유는 도함수 f'(x가) 나왔을 때 얘가 그 전에 어떤 모양을 했을지 일단은 예측하자라고 시작하는 데가 이 자리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함수들 중에서 하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도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한 거. 그리고 부정적분은 숫자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함수의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부정적분이고, 마지막에 쓸 때 적분상표 C는 꼭 나타내 주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분의 기본 내용이었고, 자, 다음은 자, 구분구조법입니다. 이제 얘는 어려운 것보다도 이제 그 뭐 넓이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얘는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이런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배워. 그것만 기억하더라도 이 적분 내용들은 다 결국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기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 근데 이제 얘는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주 구할 때랑 원의 넓이 구할 때로 들어가면 돼. 자, 이런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도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이야. 그럼 우리가 처음에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얘를 반으로 나눠. 근데 조각조각 내가지고 몇 조각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반을 잘라서 저렇게 펼치고 아래쪽에 있는 절반을 펼쳐서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저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쟤는 유한계지. 근데 쟤를 더 촘촘하게 잘라봐. 그러면 이 원주, 원래 주어지는 저 원의 원주의 2분의 1만큼 되는 길이 저게 결국 뭐가 되냐면 더 작게 잘라내면 제가 결국은 뭐처럼 보이냐면 직사각형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로가 저 원주의 2분의 1이 되니까 파이 r이고, 세로가 원의 반지름이 되면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이렇게 배웠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여준 거고, 실은 저게 뭐야, 작게 잘라졌다는 얘기는 보기에는 유한계지만 결국은 저 작은 조각들을 몇 개로 보낸다는 얘기야? 무한계로 보낸다는 얘기야. 그럼 저런 곡선의 형태의 넓이는 결국은 뭐하고 똑같다? 우리가 처음 배웠던 수투에 처음에 배웠던 극한값의 개념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저런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거. 되겠지?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수투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근데 미적분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그냥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또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아니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 얘기니까 놔두고, 어쨌든 간에 얘를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을 해보면 구분구적법의 뜻을 이제 정리하면 지금까지 한 말을 아래에다가 적어주면, 자, 도형을 작게 나누어서 나누어 그 넓이나 부피의 근사값이란 얘기는 거기에 가깝게 간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사값을 구하고 그 근사값의 극한으로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자, 쟤네들을 작게 잘라서 극한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래 도형의 사이에서의 오차를 줄이자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보내자고.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이 하면 여기 3번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 자, 아래의 그림을 보고 각 경우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과 x축 및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여기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럼 이런 넓이들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내일 할 거야. 그럼 이제 그것만 할 줄 알아도 뒷단원은 다 한다 그랬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 저게 구분구적법이고 저 방법에 의해서 정적분하는 거 저렇게 넓이 구하는 방법들이 나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뭐냐면 y는 x 문제 자체가 예제가 y는 x제곱하고 x축하고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근데 우리가 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없잖아. 근데 구분구적법을 이용했다라는 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 즉 평면등 직사각형의 넓이를 여러 개 구해가지고
저 넓이를 찾아가자라는 얘기야. 그럼 보이는 거는 유한계지. 그래서 항상 곡선으로 둘러싸인 또는 뭐 이런 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라든가 부피를 물어보면 직사각형 먼저 N개, 유한계의 직사각형을 먼저 찾아. 그럼 여기서 N개란 얘기는 하나의 변을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가로를 뭐 할 거냐면 주어져 있는 X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N등분. 크기가 달라져 버리면 힘들기 때문에 N등분 했을 때 나오는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유한계의 합을 뭐 해주자? 마지막에 말했지. 근사값으로 찾는 거라고. N개를 결국 물론 무한계로.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만큼의 그림상으로는 요만큼밖에 보이지 않지만 얘를 만약에 더 작게 자른다고 생각해봐. 얘네들을 하나씩 더 나눈다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도형의 넓이들은 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원래 넓이에 더 가까워지겠지. 점점. 그 말이야. 마찬가지. 자, 윗끝을 바꿔가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더 작게 잘라버리면, 작게 자르면, 가장 우리가 못 구했던 이런 빈 자리들의 넓이까지가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주어져 있는 그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가까워진다는 얘기. 의미는 이해됐을 것이고, 그래서 출발점은 어디냐면,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그려졌을 때 그 둘러싸인 부분에서 이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를 반드시 N등분 시키자. 그럼 N분의 1이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는 이미 정해진다. 뭘로? 가로는 여기서는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가로 한 칸의 길이는 0부터 1까지인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세로의 길이 있지. 세로의 길이가 결국 누구 거냐면 바로 끝나는 자리의 함수값이 아니라 바로 앞번에 오는 함수값이야. 이 마지막 것만 보면은 여기 보면 가로는 똑같이 얼마냐면 n분의 1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 그지? 근데 세로의 길이는 결국 이 곡선 y는 fx하고 만나는 이 자리인데 x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값이 결국은 세로의 길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는 그대로 n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세로의 길이가 들어갈 건데 자 시작해 보면 넓이는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0부터 시작하겠지. 그림상으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 시작하는 x값이 n분의 1이 높이가 되는 게 아니라 0이 높이가 되겠지. 점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지. 첫 번째가. 그래서 0이고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어디가 되냐면 여기야.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작은 직사각형의 높이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요 n분의 1의 넓이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함수값이니까 fx에 그대로 대입하면 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얘야. 그럼 얘는 자 시작하는 x값이 n분의 2에서 함수값이 fx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로는 그대로 n분의 1이고 함수값이 n분의 2의 제곱이 별로 뭐가 되냐면 세로의 값이 되면서 마지막에 오는 도형의 넓이는 n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세로가 n-1분의 n에 n-1분의 n-1 어쩔까 n분의 n-1의 제곱이 세로의 길이. 자, 이거를 시그마 기호로 가져다 쓰면 n제곱분의 1, n세제곱분의 1은 전부 다 앞으로 빠져나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얘는 n번째까지가 아니라 n-1번째까지야. 여기 1이 바로 n분의 n의 값이고 그래서 n-1번까지의 합이야. 쓰면은 k의 제곱. 만약 이거 헷갈리면 이거 한 번만 다시 쓸게. n의 세제곱분의 1 하고 자 앞에서 빼면 1의 제곱 더하기 분자들만 쫙 적으면 이거야. 자 요렇게 돼. 분자만. 분모는 전부 다 n의 세제곱으로 공통이기 때문에 그럼 시그마 기호 가져다 쓰면 얘가 될 거고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우리가 요 합의 공식 알고 있지. 6분의 n이 n-1이니까 n-1까지로 n-1 곱하기 n 그리고 2n-1까지. 그럼 얘가 6n의 세제곱하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유한계의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우리가 뭐 하기로 했다? 무한대로 보내기로 했어. 아주 더 작게 잘라낸다 그랬어.
그럼 6n의 세제곱분의 자 n 곱하기 n-1 곱하기 2n-1네 이제 어디로 가? 처음에 배웠던 극한값으로. 분모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도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뭐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의 기수의 비가 바로 극한값이다. 그래서 6분의 2가 극한값이니까 이 넓이는 얼마에 가까워진다? 3분의 1의 값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방금 구한 넓이는 그래프의 아래쪽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고 두 번째 구할 오른쪽 그림은 함수값이 위에야. 그래프 위에서 찍히는 게 세로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넓이가 더 큰 쪽이지.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면 얘는 SN 프레임으로 놓으면 얘는 번호가 하나씩 이제 늘어나겠지. 마지막은 n분의 m 1 대신에 그럼 얘도 쓰면 n의 세제곱분의 1 하고 1의 제곱, 2의 제곱 쭉 들어가서 얘는 n의 제곱. 그럼 얘는 n의 세제곱분의 1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씩. 그럼 얘도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얘는 그대로 공식 그대로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더하기를 하고 그럼 얘는 6n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마찬가지 얘도 우리가 구할 때 뭘로 들어간다? n이 무한대로 이제 작게 Sn 프라임 하면 얘는 마찬가지지. 최고차항의 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니까 똑같이 6분의 2고 3분의 1. 근데 우리가 크기로 봤을 때는 SN 처음에 구했던 넓이보다는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SN보다는 크고 SN 프라임보다는 작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 뭐만 붙였냐면 n을 무한대로 보냈거든. 그럼 결국은 우리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웠지. 넓이 S는 누구하고 똑같다? 3분의 1과 같다. 그래서 얘가 작게 줄어들면 진짜 작게 쪼개내면 무한계만큼이란 얘기는 굉장히 작은 크기로 직사각형을 줄여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가장 원래 넓이 그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하고 같아질 거라는 거. 뭐 조임 정리라고도 했고 또 샌드위치 정리다라고도 한다라고 했었어 그때. 기억나지? 극한값 배울 때 했었지? 그걸로 들어가. 그래서 시작은 항상 어디서 시작을 한다? 어디서? n등분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면 돼. 자, 그리고 평면 도형에서 할 거고. 자,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정리시키면 이제 구분구조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요거를 과정상으로 나눠주면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구조법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입체도형에서 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고 한다거나 공식을 유도해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주어져 있는 도형을 자 일정한 간격으로 n개의 도형으로 먼저 나눠. 문제에 따라서 높이가 n등분 될 수도 있고 반지름이 n등분 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이 나누어진 n개의 도형을 자, 기본 도형으로 근사화한다. 자, 기본 도형으로 근사화한다는 얘기는 넓이가 됐든 길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도형의 성질에 의해서 뭐 n등분 했기 때문에 n에 관한 식으로 넓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부피의 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 n개의. 자, 여기다가 그냥 한 줄 적으면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근사화한다는 얘기는 넓이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식으로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바꾸란 얘기.
근데 많이 해봐야 삼각형 아니면 직사각형, 대부분이 직사각형. 원기둥 같은 경우도 직사각형의 단면의 형태로 바꿔주고, 뭐 원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부분 입체도형들이 원기둥을 뭐 짧게 쪼개면 그 원기둥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바꿔주는 거고. 자,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 자, 근사시킨 기본 도형의 넓이의 합을, 넓이의 합이야. 넓이의 합 보시죠. 넓이의 합을 구한다. 내가 왜 멈췄을 것 같아? 어디까지 썼어? 을 썼어? 안 썼어? 썼어? 안 썼어? 썼어? 그러면 S는 아직 안 썼지? 그럼 S를 지울게. 합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 넓이 합 자리를 SN이라고 표현해줘. 미안해서. 그리고 나서 근사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무한계로 보낸다 그랬기 때문에, 무한계 지금 하는 거는 N등분 한다는 얘기는 유한계의 합이기 때문에 SN 해가지고 이다. 자, 이제 이거를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유한계의 합에서 그거를 다시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합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이게 지금 SN이라고 하는 것은 N이 1에서부터 K가 1에서부터 N개까지의 합을 가지고 와서 나타낸 게 SN인데, 얘를 다시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얘를 무한급수라고 해서 나중에 또 배울 거야. 자, 이 구분구조법이 넓이뿐만 아니라 부피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자, 여기는 조금 또 달라지니까, 여기는 이제 원뿔을 부피 구하는 과정이고, 원기둥보다는 원뿔에서 이제 그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저걸 증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광료공과에서 저 원뿔 모양인가를 한번 설명하라고 나온 적은 있었어, 서술형으로. 내 기억에는 광주여고 아니면 상일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어. 그런 경우도 생겨. 뭐 그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다 외울 수는 없어, 사실은. 근데 누구를 먼저 기억하냐면, 요 내용 보면은 N등분 해가지고 그 N개의 합에서 극한값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는 걸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많이 해봐야 9의 부피 정도라던가 아니면 원뿔의 부피 정도 설명하라고 하는 거니까, N등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 그럼 직사각형이나 많이 해봐야 삼각형 쪽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유도해서 만들어내면 돼. 알겠지? 일단 오늘은